마마. 소녀가 마지막으로 밥상을 올리겠사옵니다. 16 어린 임금이 폐위되던 날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궁녀가 목숨을 걸고 수라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그 밥상을 올리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그날 밤 그 궁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담여 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경복궁 깊은 곳에 옥이라는 이름의 궁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개유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궁궐 담장 안으로 찬바람이 불어왔고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하늘 아래 궁궐 안은 무겁고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옥이는 16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여주 땅의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10살의 궁에 들어온 지 어니던지어서 태가 흘렀지요.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란 아이였습니다. 손끝은 언제나 텄고 새벽 3시면 일어나 수라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옥이는 특별한 아이로 불렸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어떤 어른이 꾸짖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어린 임금 단종 마마의 수라상을 올릴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옥이는 그 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를 세득 고르고 국물 한 술에도 간을 3번씩 보았습니다. 마마께서 오늘도 수라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구나. 옥이가 혼자 중얼거리던 그 말이 궁 안에 어느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수라간의 상궁 중에 복례 상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분으로 궁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지요. 머리는 반백이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옥이가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례 상궁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가. 예, 상궁 마마. 내가 마마의 수라상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내보았다. 옥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 상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옥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복례 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상이 있을 때만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야. 벌이 두려워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지.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무 대가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란다. 어린 옥이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명심하겠사옵니다. 하고 대답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복례 상궁의 말은 옥이의 가슴 깊은 곳에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훗날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복례 상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궁 안이 심상치 않다. 눈을 낮추고 귀를 닫거라. 살아남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을 끝으로 복례 상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이는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궁 밖에서 새벽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싸늘한 바람이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단종 마마께서는 12살의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문종께서 병으로 일찍 승하하시고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나신 터라 마마에게는 의지할 혈육이 없었습니다. 오직 충신들과 궁인들만이 주위를 지키고 있었지요. 하지만 궁궐 밖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단종 마마의 숙부였지요.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들었어. 수양대군 나리께서 군사를 움직이셨다잖아. 에이, 설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라니까. 김종서 대감이 그날 밤 돌아가셨다는데. 세상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궁녀들은 수라간 구석에 모여 귓속말로 소문을 나눴습니다. 오기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쌀을 씻었습니다. 두 손이 차가운 물속에서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찬물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종 마마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기가 처음 수라상을 올리러 갔을 때 마마는 창가에 홀로 앉아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린 임금은 고개를 돌려 오기를 보고는 살며시 웃으셨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오기는 그날 이후로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린 임금이 그 짧은 말을 할 때 눈에 그렁그렁 맺힌 것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종 마마 곁에는 내시 한 명이 늘 붙어 있었습니다. 몸이 가녀리고 말이 없는 내시였는데 이름은 막동이었습니다. 나이는 마마와 비슷했습니다. 막동은 마마가 주무실 때도 문 앞에 앉아 밤을 새웠고 마마가 기침을 하시면 뛰어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기와 막동은 수라간 앞에서 가끔 마주쳤습니다. 막동은 늘 눈을 내리깔고 지나쳤지만 가끔 한마디씩 건네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마께서 수라를 반도 못 드셨어. 왜요? 그냥. 막동이 말을 잊지 못할 때면 오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임금이 또 홀로 우셨다는 것을. 궁궐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신복이라 불리는 내관 한상이었습니다. 한상은 나이 40줄의 건장한 내관으로 목소리가 우렁차고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수라간을 자주 드나들며 궁녀들을 감시했습니다. 수라간의 모든 것은 대군 나리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라. 한상이 그렇게 선언한 것은 계유정난이 있고 나서 채 사흘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궁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오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복내 상궁이 있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로 복내 상궁은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오기가 몰래 보니 복내 상궁이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그 모습을 보고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리고 쓰렸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먹먹함이 머지않아 목숨을 건 선택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그 일이 벌어진 것은 깊은 가을밤이었습니다. 오기가 수라간에서 내일 아침 수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궁궐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발소리가 돌바닥을 두드리며 가까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궁녀 하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야. 수십 명이야. 수라간이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관 한상이 수라간 문을 거세게 열어 젖혔습니다. 오늘부터 수라간의 모든 화기를 끈다. 수라는 올리지 않는다. 예. 복내 상공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마마께서 아직 저녁 수라를 드시지 않으셨사옵니다. 한상이 복내 상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상공,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소. 오늘 밤 마마께서는 폐위되실 것이오. 그분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란 말이오. 그 말이 수라간 안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폐위. 그 한 단어가 오기의 가슴을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조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상은 돌아서 나갔습니다. 수라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아궁이의 불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기의 눈에 아직 식지 않은 밥솥이 들어왔습니다. 솥뚜껑 틈새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궁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내화가 오기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기가 밥솥 앞으로 걸어가자 매화가 뒤에서 달려들어 막은 것이었습니다. 놔주세요. 이 아이가 정신이 없나? 지금 마마께 수라를 올리러 가겠다는 거야? 예. 죽고 싶어. 매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상이 봐봐. 밖에 군사들이 깔렸어. 지금 수라간에서 나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겠다고? 오기는 매화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복례 상공이 구석에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가. 복례 상공이 낮게 불렀습니다. 예, 상공 마마. 지금 밖으로 나가면 다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고 있느냐? 예. 그래도 가겠느냐? 오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단종 마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던 어린 임금. 수고했다는 그 짧은 말과 함께 눈가에 맺히던 것. 그리고 복례 상공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오기가 눈을 떴습니다. 마마께서는 오늘 저녁을 아직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계시든 어떤 신분이 되시든 배가 고프신 것은 마찬가지이십니다. 소녀는 수라간 궁녀이옵니다. 수라를 올리는 것이 소녀의 할 일이옵니다. 수라간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매화가 손을 놓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넌 정말 바보구나. 그 말이 욕인지 칭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오기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린 궁녀 하나가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왜? 너는 살아야 해. 오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오기는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고르는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성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마가 좋아하시는 맑은 탕, 간이 잘 밴 나물 무침, 잘 지어진 하얀 쌀밥. 오기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상을 차렸습니다. 마마께서 마지막으로 드시는 밥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국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오기는 그 국을 버리고 다시 끓였습니다. 복례 상공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라간 한쪽에 걸려있던 자신의 포를 내려 오기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기는 밥상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발은 앞을 향했습니다. 수라간 문 앞에서 오기는 한번 멈춰 섰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빛이 문틈새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매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서 돌아와야 해. 오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짧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싸늘하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궁궐마당에는 횃불이 줄지어 타오르고 있었고 갑옷을 입은 군사들이 돌처럼 서 있었습니다. 오기는 고개를 낮게 숙이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군사 하나가 창을 내밀며 막았습니다. 어디 가느냐? 마맞게 수라를 올리러 가옵니다. 군사가 비웃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수라야? 썩 돌아가. 오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수라간 궁녀이옵니다. 마마께서 아직 저녁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수라를 올리는 것이 소녀의 직분이옵니다. 군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 명이 비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 것이 겁도 없군.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가슴 앞에 꼭 쥐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벌벌 떨렸지만 눈은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군사들이 길을 내줬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기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마마가 계신 전각을 향해. 단종 마마가 계신 전각 앞에는 내시 막동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군사도 없었고 내관도 없었습니다. 막동 혼자였습니다. 오기를 보자 막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라간 오기 아니야? 예. 이 밤에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오기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든 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막동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무너지는데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막동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마께서는 안에 계시냐? 오기가 물었습니다. 응. 혼자. 아무것도 안 드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막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녁 내내 창가에서 바깥만 보고 계셔. 군사들이 저렇게 깔렸는데 무서우시지 않을까? 외로우시지 않을까?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막동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 열어줘. 막동이 오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한 촛불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오기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동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각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하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고 여린 어깨를 한 아이. 비단 옷을 걸쳤지만 그 어깨가 너무 좁아 보였습니다. 단종 마마였습니다. 마마는 인기척이 느껴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오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밥상을 마마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마, 수라 올리겠사옵니다. 마마는 밥상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만들었느냐? 예, 마마. 무섭지 않았느냐? 오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사옵니다. 그런데 왜 왔느냐? 마마께서 배가 고프실 것 같았사옵니다. 그 말에 마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마는 손을 뻗어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마마는 천천히 수라를 드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가가는 이상하게도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한 어린 임금과 한 어린 궁녀가 마주 앉아 있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마마께서 밥 한 술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구나. 오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마마께서 탕을 한 술 드셨습니다. 따뜻하다.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 마마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오기이옵니다. 마마. 오기. 어디 출신이냐? 경기도 여주이옵니다. 여주라면 영릉이 있는 곳이구나. 오기는 그것이 세종대왕의 능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마마. 마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조부 할아버지 능이 있는 곳 출신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밥을 가져다 줬구나. 마지막. 그 말이 가슴에 와 박혔습니다. 오기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마마께서는 수라를 절반쯤 드시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많이 드셔야 하옵니다, 마마. 이것으로 충분하다. 배부르게 먹을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구나. 오기는 가슴이 쪼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마마? 내 곁에 있다가 다치는 이들이다. 너처럼. 오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마께서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다치기 전에 소녀는 수라상을 치우고 나가겠사옵니다. 그러면 늦는다. 빨리 치우겠사옵니다. 마마가 잠시 오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참으로 고집이 세구나. 황공하옵니다. 아니다. 좋다는 말이다. 오기가 상을 치우는 동안 마마는 다시 창가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오가. 예, 마마. 이 달을 기억해 두어라. 오늘 밤 달이 참 밝다. 오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로 궁궐의 기와지붕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오기가 상을 다 치우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오가. 오늘 밤 내 덕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땅에 이마를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오래오래 강령하시옵소서.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기는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막동이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셨어?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두 아이는 한동안 말없이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그것이 오기가 단종 마마를 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기가 수라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갑자기 앞에서 횃불빛이 확 밝아졌습니다. 거기 서라. 한상이었습니다. 오기는 멈춰 섰습니다. 한상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수라를 올리러 갔다 왔느냐? 예. 누가 허락했느냐? 소녀는 수라간 궁녀이옵니다. 마마께 수라를 올리는 것은 소녀의 직분이옵니다. 한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마마가 아니다. 알겠느냐? 소녀는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사옵니다. 한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감히. 한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손이 오기의 뺨을 향해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내관. 어둠 속에서 복례 상궁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제 수아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게 물으십시오. 한상이 멈췄습니다. 복례 상궁과 한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상이 손을 내렸습니다. 두고 보겠소. 한상이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례 상궁이 오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오기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수라간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기는 복례 상궁의 뒤를 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제야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혀. 수라간으로 돌아오자 매화가 달려들었습니다. 살아 돌아왔어. 어디 다친 데 없어. 예.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것아. 매화가 오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매화의 등이 들썩거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오기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단종 마마는 폐위되셨습니다. 노산군으로 신분이 강등되셨고, 며칠 후 강원도 영월로 귀향을 떠나셨습니다. 궁궐 안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수라간만큼은 쉬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례 상궁은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기도 여전히 그 옆에서 쌀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아무 이유 없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월 쪽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소문이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노산군이 영월에서 많이 여위셨다고, 드시는 것이 변변치 않으시다고 하더라.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이시겠어.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오기는 그 소문을 들으며 쌀을 씻었습니다. 그날 밤 오기는 복례 상궁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궁마마, 소녀에게 사흘 말미를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복례 상공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영월에 다녀오겠사옵니다. 복례 상공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알고 있사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사옵니다. 복례 상공이 한동안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켠으로 갔습니다. 뒤적이더니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오기가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하얀 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재 꾸러미. 내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복례 상공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몸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오기는 사흘 동안 영월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례 상공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례 상공이 조용히 물었을 때 오기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밥을 드셨사옵니다. 복례 상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무렵궁 안에서는 오기를 두고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라간의 오기라는 아이 들었어. 뭘? 한상내관이 몇 번이나 찍었는데 꿈쩍도 않는다잖아. 에이, 그런 애가 어디 있어. 진짜래. 마마 폐위되던 날 밤에도 혼자 수라를 올리러 갔다잖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대단하다. 무모한 거 아냐? 그래도 그런 용기가 어디 있어. 사람들이 오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먼저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기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평화였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오기가 방심하고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한상이 다시 수라간을 찾아온 것은 눈이 처음 내린 날이었습니다. 복례 상궁은 어디 있소? 한상이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셨사옵니다. 오기가 대답했습니다. 한상이 오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기라 했지? 예. 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폐위되던 날 밤 노산군에게 수라를 올린 것. 그것을 대군 나리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낱낱이 고하면 내 죄는 묻지 않겠다. 소녀는 수라를 올렸을 뿐이옵니다. 고할 것이 없사옵니다. 한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영월에 다녀온 것도 알고 있다. 오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녀는 고향에 다녀왔사옵니다. 고향이 여주라 했지. 영월은 고향과 다른 방향이다. 솔직히 말하거라. 그날 노산군에게 무엇을 전달했느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 한상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노산군의 편을 들고 있느냐? 오기가 한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드리는 것이 영모라면 소녀는 그 죄를 달게 받겠사옵니다. 한상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각오해라. 한상이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사흘 동안 수라가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막동이 수라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이 가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가, 왜 그래? 한상이 너를 잡으러 온대. 오늘 밤에 영모에 연루됐다고 할 거래. 오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자시밤 12시 지나면. 오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물었습니다. 복내 상궁 마마는 아시느냐? 아직 모르셔. 빨리 피해야 해. 지금 당장 나가면 아직 늦지 않았어. 너는 어떻게 이것을 알았느냐? 막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한상의 신복 중 하나와 안면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귀띔해줬어. 고맙다.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피해야지. 오기는 막동의 손을 한 번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겠다. 내가 피하면 복내 상궁 마마께 해가 미친다. 나 대신 상궁 마마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오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내 상궁에게 말했습니다. 상궁 마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복내 상궁은 오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해보아라. 소녀 때문에 상궁 마마께 해가 미칠 것 같사옵니다. 소녀가 잡혀가기 전에 상궁 마마께서 먼저 소녀를 내치셨다고 하시면 화를 면하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복내 상궁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상궁 마마. 나는 내 수아를 버리지 않는다. 복내 상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궁 마마. 함께 맞겠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이 군사 5을 이끌고 수라간에 나타난 것은 자시가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오기를 내놓아라. 복내 상궁이 오기 앞에 섰습니다. 무슨 죄목이요? 영모에 연루된 죄. 증거가 있소. 증거는 신문 중에 밝혀질 것이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아가는 법이 어디 있소. 한상이 비웃었습니다. 상궁, 당신도 같이 가고 싶소. 가겠소. 내 수아가 가는 곳이라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수라간 뒤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막동이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시오. 막동이 내민 것은 편지였습니다. 한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내관 나리께서 영월의 노산군과 몰래 서신을 주고받은 것을 기록한 문서요. 나리께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두 손에 떡을 쥐고 계셨던 것 아니겠소? 막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대군 나리께 올릴 수도 있소. 아니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없었던 일로 하시거나. 한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상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그것. 그건 나리께서 아실 필요 없소. 팽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한상이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군사들이 한상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수라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오기가 막동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냐?
막동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반은 진짜고 반은 아니야. 무슨 뜻이냐? 한상이 전에 노산군 처소를 드나들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서신을 주고받은 것은 내가 지어냈어. 오기는 말을 잃었습니다. 막동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인데 조금 보태는 것쯤이야. 그 말에 오기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났습니다. 고맙다. 별거 아니야. 막동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기는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상은 물러섰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라간에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복내 상궁은 해임. 수라간 업무에서 즉시 물러나라. 복내 상궁이 해임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목도 없이 복내 상궁은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궁궐을 떠나는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서 복내 상궁이 오기를 불렀습니다. 오가. 예, 상궁 마마. 잘 있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내 상궁은 짐을 들고 수라간을 떠났습니다. 오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달려갔습니다. 상궁 마마. 복내 상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녀 때문에 이렇게 되셨사옵니다. 정말 죄송하옵니다. 복내 상궁이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믿음에 내 30년을 걸었다. 후회 없다. 복내 상궁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했지. 나도 그 마음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복내 상궁이 다시 걸음을 떼었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기가 복내 상궁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그날 밤 소식이 왔습니다. 영월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노산군이 돌아가셨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17이셨다잖아. 어린 것이. 불쌍하게도. 오기는 그 소문을 부뚜막 옆에서 들었습니다. 쌀 씻던 손이 멈췄습니다. 17. 그것이 단종 마마의 나이였습니다. 오기와 1살 차이였습니다. 오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날 밤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차고 밝은 달, 촛불 하나 흔들리던 전각 안, 하얀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드시던 어린 임금. 오늘 밤 달이 참 밝다. 마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오기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내 상궁도 떠났습니다. 마마도 가셨습니다. 막동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라간 안에 오기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오기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걸까? 그 밥 한 그릇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복내 상궁은 궁을 떠나고 마마는 떠나시고 나는 여기 이렇게 혼자 남아 있는데
처음이었습니다. 오기가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해보는 것이. 아궁이에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 마지막 불씨가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오기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수라가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오기는 꺼진 아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커먼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복례 상공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오기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마마는 가셨습니다. 복례 상공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밥 한 그릇이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요? 오기는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 그날 밤 밥을 드셨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밤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시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셨습니다. 그것이 마마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마지막 따뜻함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오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마마께서 숟가락을 드시던 그 손. 맛있구나라고 하시던 그 목소리. 고맙다라고 하시던 그 말.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기가 눈을 떴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이 충성이라고 복례 상공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아직 힘이 없었지만 발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부싯돌을 들었습니다. 딸깍, 딸깍.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작은 불씨가 제 속에서 피어오르더니 이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오기는 그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릴 수라였습니다. 새로운 임금을 위한 수라였습니다. 두 손이 차가운 물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오기를 찾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궁 안의 원로 상궁이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분으로 3명의 왕을 모신 분이었습니다. 수라간의 오기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그 상궁이 수라간을 찾아왔습니다. 오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로 상궁이 한참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폐위되던 날 밤에 노상군에게 수라를 올린 아이냐? 예. 두렵지 않았느냐? 두려웠사옵니다. 그러면서도 왜 갔느냐? 오기가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 배가 고프실 것 같았사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수라간 궁녀는 수라를 올리는 것이 직분이옵니다. 그 직분을 지키는 것이 소녀가 할 수 있는 충성이었사옵니다. 원로 상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 상궁이 가르쳐 줬느냐? 예. 그이가 좋은 것을 가르쳐 줬구나. 원로 상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한 일은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오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들었사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사옵니다. 원로 상궁의 눈가에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한 가지 묻겠다. 앞으로 어찌 살 것이냐? 오기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겠사옵니다. 정성껏 밥을 지어 올리겠사옵니다. 제가 올리는 밥을 드시는 분이 누구든 그분이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원로 상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상은 스스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께서 왕위에 오른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권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던 한상은 결국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부당하게 재물을 갈취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궁 안에서 사사로이 정보를 팔고 산 것도 드러났습니다. 세조께서는 냉정한 분이었습니다. 충신에게는 너그러웠지만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에게는 주상 같았습니다. 한상을 잡아들여라. 그 명령 하나로 한상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한상은 일금부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궁인들에게서 부당하게 재물을 빼앗은 것이 맞느냐? 아니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증거가 있다. 부인하느냐? 한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로구나. 불충한 내관이 궁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상은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재산도 몰수되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한상은 한양성 밖에서 구걸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군사를 이끌고 궁녀들을 위협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푼만 주시오. 한 푼만. 그러나 아무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권력을 믿으면 홀로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한상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막동은 단종마마가 영월로 가실 때 함께 따라갔습니다. 마마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마께서 승하하신 후 막동은 마마를 홀로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일을 울며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 막동은 영월 땅의 작은 암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매일 마마의 능침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남은 생을 마마를 위한 기도로 채웠다고 합니다. 그것이 막동이 선택한 충성이었습니다. 복례 상궁은 궁을 떠난 후 고향 근처의 조그만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 글을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 복례 상궁은 그 아이들에게 글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그 마을에서는 훌륭한 선비들이 여럿 나왔다고 합니다. 복례 상궁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들이 그 선비들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기는 궁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수십 년을 수라간에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오기는 수라간의 가장 높은 상궁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른 후 오기가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새로 들어온 어린 궁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지 아느냐? 어린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니라. 상이 있을 때만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고 벌이 두려워 충성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다.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무 대가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란다. 어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오늘도 정성껏 밥을 지어야 한다. 아이들이 부싯돌을 들었습니다.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세조께서 어느 날 수라간을 지나다 우연히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치며 함께 불을 지피는 늙은 상궁을 보셨습니다. 신하가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저분이 폐위되던 날 밤 노산군에게 마지막 수라를 올린 궁녀이옵니다. 세조께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상궁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수라간에는 조용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좋은 식재료가 들어왔습니다. 수라간 살림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오기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오기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새벽 3시면 일어났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부싯돌을 들었습니다. 딸깍, 딸깍.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오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에서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고 밝은 달, 촛불 하나 흔들리던 전가가 안, 하얀 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숟가락을 드시던 어린 임금. 고맙다, 오가. 오늘 밤 내 덕에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오기는 눈을 뜨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궁에 들어온 어린 오기가 두려움에 떨며 쌀을 씻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되던 날 밤겁에 질려 떨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옆에서 어린 궁녀 하나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궁 마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오기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같이 하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쌀을 씻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어린 오기가 혼자 불을 지피던 그 자리. 이제는 늙은 오기가 어린 궁녀와 함께 나란히 앉아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아궁이 앞에서 정성껏 불을 지피는 마음.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종 마마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짧은 생을 살다 가신 어린 임금. 그분을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곁을 지킨 내시. 30년을 쌓은 자리를 버리고 수하를 지킨 상궁. 그리고 두 손에 밥상을 들고 칠흑 같은 밤을 걸어간 어린 궁녀. 그 이름들은 역사책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알아준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충성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아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와 아무 대가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이 오기가 그날 밤 들고 간 밥상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따뜻하게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성을 심으면 따뜻함을 거두는 법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 대가가 없어도 그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에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